선관위 전산관리과 직원들이 고소를 했죠. 이 과천경찰서에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같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끝이 나서 아마도 이 두 사건은 병합이 되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저희가 10번의 집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에 부정선거가 아닌 선관위의 비리에 관한 여러분들 시민단체하고 감사원들이 고발한 사건들이 다 변환이 돼서 이 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과천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속치만 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선관위의 조작 그리고 채용 비리 그리고 전산 그 다음에 편리부실을 포함한 포괄적 선관위 비리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과천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얼마나 빨리 넘기느냐에 따라서 그간 여러분 6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 사건이 이제 풀려나간다. 6년이 걸린 이 문제가 풀려나가고 이 풀려나가는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자는 여자고 저기 뒤에 여자면 남자지 꺼져. 어떤 여자 저한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어머니. 예. 저는 상당히 섭섭합니다. 제가 어디 연설을 왔는데 옆에 사람을 보는 거 처음 보거든요. 예, 저한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부정선거를 밝히는 건 차지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대한민국의 선관위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전국의 목표인데 이 해체가 아니라 모두 쳐버려서 우리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그 발경이 포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직무를 위배하고 직권을 남용했음이 분명하니 이 집단은 세금 도둑놈 새끼들이요 그리고 농공현상의 지들끼리 자아자찬 집단이요 범죄자 집단이기 때문에 얘들은 말단 직원까지 모두 직역형 처벌을 하고 해체하고 저는 군이 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에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니 미국도 지금 웬만하면 수개표를 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전자개표기가 국위선양을 한 게 아니라 필리핀에 넘어갔다가 부정선거 혐의가 잡혀가지고 이거 개런티까지 포함해가지고 수십억을 물어줬고 있죠. 지금 그 전자개표기 수출을 해서 대한민국이 방산업체는 나라의 국위선양을 하는데 그 전자개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산기술력, 제조기술력이 개쪽을 팔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에 도구로 쓰였음이 분명한 이 전자개표기를 아직도 이 선관위는 이렇다 외명 없이 아직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선거 전자개표기 이거는 당장이 없애버려도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개표 말이죠. 이 나라가 유권자가 많아봐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 제일 많을 건데 이 나라에서 유권자 많아봐야 2천만 명 남짓합니다. 2천만 표를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수개표를 확인하고 선거 이거 확인하는데 하루가 안 걸려요, 여러분. 전자개표기가 돈 세는 기계인데 돈 세는 기계처럼 하는 건데 그게 있다고 해서 100일 걸릴 일을 하루 만에 해결해 줄 정도로 효율이 뛰어나다 치면 그리고 이 나라의 인구가 유권자 수가 중국 놈들 맨치로 한 6, 7억 돼가지고
도저히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그거 도입할 수 있지만 이 나라 많아봐야 1,몇백만 명이고 그것도 지역구에서 다 알아서 곳곳에 선관위 다 해서 모아가지고 검토하는 건데 지할 집동분야만한 나라에서 그게 뭐라고 그게 선거 확인하는 거 사람 손으로 하는데도 12시간이면 끝나는 짓거리를 12시간짜리를 6시간으로 줄이자고 굳이 수개표를 안 하고 전자개표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남기는 것 또한 선관위가 저 개표 조작기를 가지고 뭔 짓거리를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나라 사전선거 이번에도 뭐 여당에서도 사전선거를 미친놈의 새끼들이 권장을 했잖아요. 야당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사전선거에서 몰빵받은 새끼들이 본투표에서는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전선거에 이미 몰빵받은 새끼들이 본투표에도 성적이 좋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전선거 의미는 100이라는 파일을 이 확률이라는 게 우리 장경락 선생님이 잘 설명했지만 떡이 한 덩어리면 이전에 반 덩어리를 먼저 갖다가 먹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날에 반 덩어리는 이 안에 반의 반이 아니라 이 반 덩어리는 거의 우리 편일 확률이 많은 거죠. 안 한 팀이. 그렇죠. 근데 이 본투표에도 반 덩어리가 또 남았다는 거. 그러면 온전히 사전투표는 민주당 새끼들이 많았다는 거. 그것도 전국을 통해서.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설득이나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들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차지하고서라도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개항 의뢰 출마를 했었습니다. 사전투표가 왜 말이 안 되냐면 국회의원 후보가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2주입니다. 2주. 마이크를 들고 연설을 할 수 있는 운동기간이 2주예요. 거기에 주말 포함되는데 자, 저 같은 무소속의 얼굴이 널리 알려진 후보가 공약을 가지고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이게 지금 국회의원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한테는 3일의 시간 72시간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겠어요. 나를 몰랐던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고 그리고 그냥 구태의연한 양당 정치 세력에게 찌들어있던 국민에게 안전공 같은 쌈바가 새끼가 나왔습니다. 이걸 알리는데 3일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 사전선거는 말하는 사람, 즉 약자 정치인들을 완전히 개무시를 해버리는, 배제를 하는, 사전에 만약에 3일 전에 사전선거를 해놓고 이후에 안전권을 봤어. 괜찮네. 나는 쟤를 뽑아야 되겠다. 그럼 못 뽑는다는 겁니다. 직접 선거에 우리나라의 헌법상 직접 선거에 위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도 판단을 보류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전선거만 없었더라도 이번 총선 적어도 142석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날이 더운데 박수라도 열심히 쳐야지. 지금 땀이 뻘뻘나게 지금 연설하고 있는데 한 몇 편 자꾸 따질 거야? 선관위 무너뜨리는데 니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그죠? 부정선거 척결하는데 니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요거 박살내는데 내가 더 묻고 네가 더 묻고 어디 있어요? 다 국민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여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기만 없어지더라도 일단 반타자. 그런데 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장재현 박사님 말씀하시는 정상 직원들에 대해서 정상 조작에 대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빨리 조사하고 우리가 고발해놓은 부정 채용에 관해서는 이미 조사가 끝난 사항입니다. 감사원이 128명의 의심자들 중에
혐의가 확실한 23명 검찰 고발 빼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이 감사원이 조사해놓은 결과를 참조해서 참조인을 불러서 피의자 조사해서 기소견을 경찰에 넘기면 검찰이 싸잡아가지고 선관위 압수수색 들어가서 서버 털고 이 새끼들 서랍 털고 컴퓨터 털고 다 털면 결국 이 나라의 선관위라는 새끼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국의 지역구 선관위장 대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각 지방법원 법원장이 겸직을 합니다. 아세요? 각 지방의 인천지방 법원장은 인천 지역 선관위의 이장이에요. 자, 그러면 법원장이 가서 일을 못하는데 그러면 각 지역에 인천시가 있고 구가 있고 구까지 다 있어요. 선관위가. 이들 중에 실질적인 실권자는 누구냐? 각 지역구 사무총장입니다. 근데 현재 감사원이 교사한 채용 비리 사건의 핵심 인재들이 누구냐? 전국 발도 전국의 이 선관위 지역구에 이 사무총장들은 전부 다 법조인들의 자식분이거나 법조인들의 친인척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검사도 아니요, 변호사도 아니요. 뒤져보면 조사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현직 대법관이나 판사의 친인척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총장들의 집구석 사람들은 뭐겠어요? 나눠먹고 팔아먹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구라는 말만 하고, 제가 생각하건대 대한민국의 법관들 있죠, 사법부, 이것들이 그냥 선관위에 지 친인척들 꽂아놓고 선거라는 게, 선관위라는 게 진짜 개꿀조직이거든. 선거가 없을 때는 놀아요. 1년 동안 선거가 없잖아요. 그럼 놀아. 선거가 있을 때는 임시직들 아르바이트 채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우체국하고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막 주는 거야, 일을. 그러니까 선관위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독립성도 보장받고 국가 예산도 많이 보장받고 누구 하나 터치도 못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어떤 비리가 일어나더라도 내부 고발자는 나올 일이 없습니다. 왜냐? 다 법관들의 자식이요, 친척이요, 그놈의 또 자식이요, 동생이요, 친척이요. 전국 선관위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족 하청기업이자 가족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똑같은 새끼들끼리 엮여 있기 때문에 고발이 나올 수가 없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쉽게 묵인되고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장재현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서버 조작이라는 건 약간의 IT 지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파 새끼들이 이래. 서버가 어떤 건데, 그리고 보는 눈이 얼만데, 그게 수십 명의 직원들이 동참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조작이 가능한데, 이렇게 큰 조직에서 그런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 그걸 갖다가 부정선거는 일어날 수 없다 라는 그냥 모의적 증거를 제시를 하는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전국 지방법원에 있는 법원장부가 그들의 가족들과의 기득카르텔 연결되면 또 법관들의 가족들은 가진다고 했잖아요. 선관위가 모든 가족 기업의 혈족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죽은 놈이 이번 총선에 어디 당에서 몇백억 갖다가 지어주면서 경합 지역에서 조금만 갖다 비틀어 주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틀어 주세요 하면 뭔가 대단한 해킹 기술이 필요할 것 같죠? 아닙니다. 중국에 5천만 원만 주면
그 소위 말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있죠? 오토매틱 프로그램. 요거 5천만 원만 주면 알아서 지들이, 이게 해킹 프로그램인데 해킹을 막아야 될 새끼들이 지들이 갖다가 바이러스를 심어놓고 오토로 확률 조작을 해버리면 누구다? 예, 누가 고발이라도 해주면 진실이 수면 위에 떠오를 건데, 이게 진실이 때문에 떠오르면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가 해체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40년 동안 개꿀을 빨았는데 이제 얘들이 퇴직할 때 지 자식들한테 이걸 물려줄 거예요. 이런 개꿀 같은 조직을 내가 못 하려고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진실을 밝히고, 지금 이제까지 40년 동안 여러분을 속여왔던 걸 반대원들 지들이 얻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선관위는 입을 꾹꾹 다문 겁니다. 근데 그게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해서 감사원에서 증거를 그렇게 거부를 한다고, 국정원이 전산을 보자고 하니까 그렇게 거부를 하는데, 그나마 채용 내역이라도 보자, 채용의 과정이라도 보자. 그래서 채용 과정을 무슨 압수수색을 통한 게 아니라 감사라는 게 뭐예요? 있는 서류만 떠들러 보는 겁니다. 작성된 서류만 떠들러 봤는데도 그냥 앞장을 떠들러 봤는데 선관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슨 어디 보육교사 출신 뭐 이런 것들이 선관위 정직원으로 채용됐는데, 이런 선관위하고 경력이 상관이 없는 사람 왜 채용했냐? 그래서 면접 자료를 봤는데 다 100점이야. 얘가 왜 100점이야? 심사위원들이 얘 아빠 친구, 얘 엄마 친구, 얘 고모부 뭐 이런 것들로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거 왜 이래? 떠들러 봤더니 서울과 광주 그리고 인천 지역구에서만 128명이 조사됐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과 감사를 벌이는 건 저수지하고 태평양 차이입니다. 그냥 저수지 정도의 실력으로 법이 한 장 떠들렀는데 128명의 개미 새끼가 틀렸다 이거. 그러면 개미 집을 떼려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검찰이 들어가가지고 싹 다 때려봐야 돼. 뺐다고 하나 없이. 그거를 하려면 명확한 유죄 혐의 증거가 필요한데, 그 게시를 23명을 감사원이 고발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 이거는 국민의 양형 정서상에도 맞지 않아. 어느 정도냐? 이 지역의 대법원장이 지방의 선거위원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동생의 조카가 3급 서기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10년씩이나. 근데 얘가 출근이나 잘하냐? 출근율도 백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냐? 아니, 오히려 수당을 더 줬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조사를 해봤더니 사무총장이라는 황태자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총장이 그냥 냅둬라. 법이야. 무소거니. 진급도 얘 족걸리는 대로 빼요. 얘 올려. 말 안 듣는 얘는 떨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무총장이 무소불 위에 권력을 이끌었는데, 얘들이 기가 막힙니다. 사무총장은 또 지역구에 있는 법관의 친인척은 아니야. 근데 얘를 또 해보잖아. 서울에 있는 사무총장은 전라도에 있는 법관의 조카야. 뭐냐? 광주에 있는 건 서울에 있는 법관의 조카야. 그러니까 얘들도 양심 있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 사무총장은 다 떨어뜨려 놓고 찢어놓고, 얘가 다단계식으로 지금 또 격적 위탁교, 이게 여러분 지금 선관위라는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요, 대한민국의 국방을 수호하는 군대 있죠. 군대. 우리 군인들 이해하십니까? 선관위는 군인만큼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우리 5,200만 명의 주인된 권리를 중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계도하고 하는 헌법적으로 주권 수호기 같아요. 그러니 주권 방위기관은 군대요, 유권 수호기관은 선관이라는 막강한 헌법기관인데, 이게 콩나물 뽑아가지고 뭐 실내에다 담아갖고 간의 수공업이라고 하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양말 몇 개 그거 해가지고 하는 간의 수공업보다 못한 조직으로 지금 40년간 운영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새끼들이 무슨 놈의 대통령이며 무슨 놈의 국회의원 선거, 무슨 놈의 보안, 그 다음에 무슨 놈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밝히자가 아니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박살내라! 채워라! 박살내라! 전국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군이 관리해야 돼, 군이. 뭐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문법은 뭔가 존나 복잡해요. 고소를 해도 수사가 겁나 오래 걸려요. 근데 군대에다가 이걸 맡기면 설령 또다시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이걸 국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거든. 그거 총살시켜버려. 총살. 총살. 군에는 총살이 있습니다. 직결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방 이 사법기관에다가 이 처벌권을 맡기면 돼질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용 안 하잖아요. 야, 군에다 맡겨서 우리나라 국민들 선거 유권, 부정선거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돼지겠구나. 저형도 잘못했다가 돼지겠구나.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유권의 공정성이 지켜지는 거고, 하나같이 쓰잘데기가 없는 게 이 씨발놈의 선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관위를 해체해라! 박살내자! 이 간단스러운 일을 지난 6년간 이 문재인 개사과하고 이재명 이 미친 빨갱이 새끼, 이 새끼는 민주당이 어떻게 172석을 해도 한동훈이 아무리 일을 못했다고 해도 이것은 말이 안 돼. 수치가 부정선거예요. 지금 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들 나와 계시죠? 내가 알고 있어. 내가 8% 나왔거든요. 사퇴할 때. 자유통일당 직전에, 선거 직전에 당 지지율 여론조사 몇 프로 나왔어요? 9% 나왔습니다. 9%. 알죠? 근데 비례대표 나왔어, 안 나왔어요? 옆집에서 그러면 어디 지역구는 한 명도 자유통일당 비례당 투표 대표해보니까 안 나왔어. 근데 거기에 자유통일당 당원들이 5,000명 이상 있거든?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 선관위가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자유통일당 당원 5,000명이 모두 단합하여 배신했거나. 맞잖아.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유통일당 5,000명을 모아놓고 물밥을 끓여놓고 누구 중에 배신자 말하라. 근데 여러분 5명 중에 5명이 단합해서 배신을 했단 말이 되지만 5,000명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당을 안 찍었고 한 표도 안 나왔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국민을 개돼지 새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이 개새끼 당에 12%를 얻었는데 그것도 번개불에 콩고 참았듯이 이 자유통일당이 1%도 안 나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에서 진성 당원들 여기 나와 사람들만 찍어도 조국이 당보다는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의 표를 강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당에다 투표한 그 투표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것으로 교체됐다는 건데 그걸
배달하는 배달부가 시켰냐? 받아봐서 이것을 껍데기를 까서 분류하는 선관위 이 새끼들이 구라를 깐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둑 맞은 여러분들이 내 물건 내 몸뚱아리 반스보다 더 중요한 거 속옷보다 더 중요한 주권 아닙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권리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고발하고 여러분들이 수사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좆빠지게 빨리 검사해서 조사해서 검찰에 넘겨야 되는 거는 검찰의 의무야 의무. 자 지난 6년 중에 4년은 자 우리가 어찌 싸워야 될지 몰라서 여행 연습의 기간이었다고 칩시다. 이번 총선에 다른 건 다른 이유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선관위의 비리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진짜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야. 맞죠? 걸리기만 걸려봐 씨박새끼들 아주 이번엔 지역구가 지역구라니까. 맞죠 틀려? 그러니까 지난 4년 전의 선거와 이번 이 선거는 완전 달라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감시관이 됐는데 아이 뚜껑을 따보니까 제로보다 더해. 근데 이걸 언론은 민심이라고 믿으래. 자 민심을 다 믿는다 쳐도 자유통일당의 사건은 5명이 부강호 목사를 속였거나 아 그렇잖아. 아니 내용이 그래. 어디 지역구에 자유통일당 계약만 해도 그렇다니까요. 자통당 책임당원이 5,000명이야. 그게 천만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나보다 대단하시잖아. 내가 수학 없는 말해? 저쪽 사람들 여러분 내가 없는 말입니까? 논리를 따져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있어. 그러면 5,000명이 최소 전국 조직에 정광훈 목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촘촘히 박아놨단 말이에요. 감시자로. 근데 지금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아니 그 당 투표율 뽑 나온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그 지역구에 있는 5,000명이 거짓말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배달부가 구라를 까 아니면 선관위가 조작을 했겠죠? 아 근데 어떤 것이 거짓이냐의 확률은 앞순서부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뒤에 5,000명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새로운 혁명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도 아니고 5,000명 썩이나 모여있는데 5,000명이 동국의 구약과 이른 지구가 반 쪼개질 확률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박수 안 친 사람들이 이러지 말아주나. 찍어. 이거 싹 다 정강훈 목사님한테 전송시켜. 5,000명의 거짓말 칠 확률을 어쩌야 해? 그러니까 이 결과만으로도 부정적 전산 조작과 선거 조작은 이루어졌다는 물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도대체 과천 경찰서는 무엇을 망설이냐. 오만한 내역대로 전사팀 직원 조서만 받으면 돼. 무죄라고 하겠지. 자 그거 어차피 경찰에 빨리빨리 넘겨야 검찰이 그걸 핑계대고 압수수색으로 중앙선관위 서버를 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컴퓨터로 포렌식을 할 수 있는데 포렌식 기술자들도 알겠지만 이것들이 뭐 포렌식을 대비하는 법, 어쩌는 법, 컴퓨터를 새로 뭐 바꾸는 법, 법비를 겁나거든요. 검찰에 들이보면 우리나라 검사 안 만만합니다. 내가 징역 가봐서 아는데 뭐냐 다 걸려요. 지금 얘들은
부정선거는 사기라는 여론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들이 치워 없애는 증거는 뭐냐면 채용 비리에 대한 고발 사건, 그리고 전산 조작에 해당하는 고발된 해당 직원들, 지금 이 장지현 박사님이, 그리고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는 얘들이 치울 능력도 없고 가족 기업이라서요.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들을 공채를 해서 뽑아놨다면 똑똑한 놈들이 많아서 증거 조작이라도 할 텐데, 개 빠가사리 가족 새끼들끼리 콩나물 장사 간에 수공업 단지이기 때문에 뭘 치워야 될지도 모르는 공채기들이 여기로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영혼과 끼끼기 발가락까지 싹 다 끄집어 떼댕기고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불발한 지가 30여.3주. 보통의 형사사건의 고발 후 피고발인 조사, 피의자 조사는 늦어도 2달 안에 끝나야 돼요. 그러나 사안의 형사소송법상 사안의 중요성이 요하고 신속한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면 회장은 직권으로 해당 부서에 신속한 조사 개시 명령과 이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직권으로. 그러면 지금 가천경찰서는 한건 부정채용 선관위 서버 관리 직원 이 건의 사건이 여기에 배당되었으면 하천서장은 직권으로 신속한 조사 명령을 때려서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천경찰서는 신속히 송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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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안 하고 뭉근다. 왜? 공범이요, 공범. 여기 과천경찰서장님, 아니 이거 지금 건물 씨바티, 저거 그냥 아파트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경찰 뭔 놈의 지방 경찰청 건물이 저렇게 크다냐 싶었다. 착시를 보냈네요. 뒤에 아파트가 경찰청하고 합쳐진 줄 알았거든요. 연락 없네. 하천경찰서장님, 국민 앞에 여적지에 공범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 국민의 대국민 영웅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을 100년도 못 사는데 전국 가서 영생 누리고 당급을 쌓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돈 1,000만원 1억 2억 이거 필요도 없어. 네가 피해가는 거지 뭐 씨가 사람은. 뒷좌석님한테 저런 것들이 좀 연구하려고 자선을 짚으신 거를 당연합니다. 끝내려고 말이지. 까불고 있어 이 자, 새끼. 누가 까불어요? 지켜보라니까 말만 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살아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돈을 벌어보고 이러도 봤는데 양심에 바른 일을 하면 맞습니다. 반드시 그에 항하는 이 재물과 은혜를 그대로 되돌려 주시고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과천경찰서장의 양심을 두드려야 됩니다. 이곳에는 분나는 심정으로 양심이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 검찰에 성취하고 너리고선이 사람이 많지 않다고 깨서 무너뜨렸습니까? 양심이 다 하이만 의심이 없는 완벽한 믿음으로 돌았더니 그저 돌기만 했더니 그 단단한 성이 무너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판 그리고서는 성관이라는 그 악의 집단을 여러분들의 전사,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령의 전사께서 한치의 의심을 가지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미혹이 될 수도 있고 님의 전사로 거듭날 수도 있고. 여기 보세요. 증거가 있잖아요. 예, 중일성 통상을 전라도 사람이. 이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 특임 선교사. 전도라는 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보다 여러분들이
강력한 믿음으로 모든 어리석은 것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비웃을 때, 쓸데없는 짓을 할 때, 들딱들이를 할 때 그저 우리가 행하는 것은 기도요, 절규요, 외침이요. 그러나 그것이 순수한 믿음일 때 하나님께서 꼭 응답을 하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감흥하여 나 또한 그 은혜를 쫓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투쟁은 이게 선관위의 데모가 아니라 이게 바로 전도요 복음을 행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장재현 박사님 일주일 남으셨는데 제가 다른 곳에서 연설하듯이 욕설을 못했고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고 감히 그러지를 못하고 소위 말해서 쫄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을 쫄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빛에 믿음의 확신에 제가 압도되어서 제가 감히 몇 말씀을 올렸지만 자 과천경찰서장은 까불지 말아라 이거야. 이재명 새끼는 구속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시건방진 교만의 덩어리는 성령의 불벼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악의 결론을 잠깐의 사치와 유의에 내 영혼욕을 파는 미련한 짓거리를 과천경찰서장과 대한민국 검찰은 저지르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지 않는데 자 수사가 어려운 거 알지만 밀어붙여라. 국민이 지금 너무 원하고 있는 이 수사를 검찰에 얼른 넘겨라. 능력이 좋다고 깝치고 오지 말고 그냥 빨리 검찰에 넘겨라. 중앙선관위에서 이빨 뿌득뿌득 갈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빨리 정결하고 넘겨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좌판을 장기훈 박사님하고 바꿔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중앙지검 앞으로 가야 돼요. 네, 가가지고 너그 언덕 수사하고 압수수색 때려라! 때려라! 이번에 선거 조사를 하면 저번과는 다를 겁니다. 지금 막 쏟아질 거거든요. 뉴스 막 터질 거야. 그러면은 여론이 들불처럼 이거 씨발 완전 사람 새끼들 아니네 난리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뿐만 아니라 옛날에 촛불을 들었던 새끼들까지도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선관위를 외쳐라! 선관위를 외쳐라! 그리고 그 선관위에 특혜를 본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이 된 새끼고 그게 국회 이게 일의 종결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부정선거 집단을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저는요 그 부정선거로 특혜를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부정선거가 뭐야? 부정하게 뽑힌 새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문재인이다. 그 씨박 새끼 바로 이 지금 대통령 배우 바로 탄핵시켜버리고 그리고 이걸 소극적용이라고 하죠. 대통령 무효야 무효. 그죠? 그리고 그 새끼가 가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부정한 선거의 용역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리를 뺐고 그리고 그가 우리가 이제 고의성이라고 하죠. 뭐야? 단순히 선관위가 밀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문재인이가 하청을 줬다. 그럼 이 새끼 여적죄입니다. 국민의 유권을 강간한 겁니다. 그러면 여적사범으로 사용시켜버려야 돼. 그 다음에 21대 총선 결과도 21대가 겁나 심각했잖아요. 이거를 싹 이제 증거를 뽑아놓고 부정선거 덕에 빼지던 새끼들이니까 그때 국회의원 자격 싹 다 박탈. 이 중에 고의성이 있는 새끼들은 여적죄로 처벌. 고의성이 없는 새끼들 또한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면서 누렸던 혜택과
우리 세금 국세는 곱하기 10으로 해서 싹 다 벌금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몸이 진 거예요. 몸이 자유통일당 몸이 진 거라고. 여러분 몸이 진 거라 이 말이요. 자유통일당이 5,000명을 지방에 다 만들어놨는데 연표가 나오면 그게 진 거라고. 그러면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조국당의 비례대표 당 투표율이 가장 부정선거에 높은 유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국은 요번 여정처럼 치워버리고 어차피 저쪽에 진영 갈 거지만 사용을 시키고 적극적분하게 말할게요. 그냥 죽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배치받은 조국 당노무 새끼들도 싹 다 쳐죽이고 해체.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도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고의적으로 묵시했다. 공동정배 바로 사형. 사형! 거죠. 대장동이고 소장동이고 내 선거법이야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면 끝이야 끝. 그리고 이 유권을 건드리는 행위에 징역 10년 이상 내놓습니다. 왜냐 이건 여적죄고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유란죄. 바로 감형은 사형이야. 근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안 한다. 그 새끼도 동일한 새끼야. 바로 탄핵시켜버려야 됩니다. 맞아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번에 선관 예치와 관련해서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대통령이 원래 절대적 권한이 3대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 계엄선포. 둘, 제2거부권. 그게 우리가 법거부권한이라고 하죠. 제2거부권. 그리고 세 번째가 국회예산권입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 87년 50 개헌 때 대통령의 권한 중 국회예산권을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국회 입법 폭주를 해도 국회 예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대통령이 국회 예산 권한을 명령하면 국민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투표처럼 똑같아. 대한민국의 국가권을 가진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이전 국회 예산 법에 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즉시 예산하고 3개월 이내에 총선을 다시 치러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대통령 권한이 있어야 이 미친놈의 국회 민주당 개새끼들의 이 쿠데타를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삭제돼 가지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계엄 선포가 왜 어렵냐? 여러분들 자꾸 계엄 선포하라고. 예전에는 대통령 후보 이전에 대통령이 들어와 뒤져. 용통아리도 큰데 사고 봐야지. 예전에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군통수권자의 직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엄을 선포하면 계엄의 동의를 국회에서 다시 얻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오늘 선포할게요. 그 계엄 권한에 대한 제2심판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민주당 애들이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이런 미친법. 그러니까 행정부의 극단적 자기결정권을 5087 임종석을 포함한 빨갱이 새끼들이 참 유린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저항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모순된 전두환 이후에 이게 나는 전두환 대통령의 뼈아픈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통수권자는 국가의 통수권자는 일단 뽑히면 적들을 존나 두드러 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라고 뽑은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는 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적이 자꾸 아무런 피해를 입지도 않고 아가리를 떠들면 지금 이재명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일단 국민이 선택하는 기회를 주고 그게 투표야. 맞아. 그리고 뽑히잖아? 그러면 적들을 완전 그 박살을 내버릴 권한을 쥐어야 돼. 기둥아리 놀린 기회를 주면 안 돼. 근데 계엄선포도 없애버려. 거의 반투개나 국회 해상권도 삭제시켜버려. 뭐 갖고 이 미친 새끼들을 싸우라는 겁니까? 거기에 내부의 씨발 미래 권력이라는 새끼들이 또 대통령을 배신하고 지랄하고 등등이고 그걸 또 좋다고 빨고 보수에 이병이 나서 아주 그냥 여기 임명웅 팬클럽은 저리 가라 그러고 깍깍 오빠 지랄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적 꼬라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108석 의지 없는 정치권에 기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되 국민혁명만이 답이다. 이 국민혁명의 첫걸음이 바로 작지 않은 일인 거악 카르텔 그리고 혈족 카르텔 기득 카르텔의 집단인 선관위를 국민의 힘으로 누구의 돈도 받지 않고 이 거악 기득 카르텔을 박살 내므로써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악의 집단을 체벌하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여 무지한 자들에게 응원을 이끌어 광화문에 모여 붓덩어리처럼 눈덩어리처럼 늘어나면 이재명 아니라 문재인 양산의 개새끼 이진 김대중까지 이것들을 싹 다 끄집어 넣어가지고 대한민국 나는 김대중이와 노무현의 시체가 대한민국에 묻혀있는 꼴이 우습다는 겁니다. 싹 다 파버려서 저 이북에다 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급수강산 옥토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길까지가 멀어 보이지만 무엇 하나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능선을 넘으면 내리막길이 나오기 마련이죠. 우리가 지치게 이렇게 견디려. 우리가 지난 6년간 지칠 만큼 오르막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정상이 눈앞인데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그만큼 동지들이 눈에 보이지를 않고 어떤 새끼 대갈통 벗겨진 대갈통만 쫓아다니고 이러고 있는 현실에 여러분들이 울분을 씹어삼킬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언제나 다수가 옳았던 게 아닙니다. 진짜 정의로운 이면은 똑똑한 소수와 양심 있는 믿음에 사로잡힌 전사들이 껍질을 벗겨 그리고 결국 거짓의 껍질을 벗기다 보면 그 안에 진실의 등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성령의 빛이라 그 빛 앞에 인간들은 복종하리라. 우리는 거짓의 껍질을 벗기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요. 압도적 성령의 빛이 그들에게 깨우침과 눈침을 주면 우리가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안전 경찰서에서 중앙지검까지만 가면 일단 성공하는 겁니다. 과천경찰서장은 신속히 수사하라! 감사합니다.